내일장 공략주 설정을 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기준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LG화학, 기아를 야간 교육할 때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설정을 할까 LG화학을 설정을 할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LG화학 설정이 긍정적인 결과 LG화학이 3.79% 올라왔어요. 50만 원에서 우리도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이 잡혔고 그 50만 원 기준에서부터 얼마예요? 뭐 4% 올라온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흐름도 시간에서 돌려놨어요. 시간에서. 그래서 장중에 11만 2천 원까지 올랐던 부분을 꾹 하고 눌러버렸는데 결국 뭐 시간에서 0.9% 들어올리면서 11만 1,500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0거래일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84,900원을 넘기고 뭐 86,000원 뭐 이렇게 쫙 뻗어 올라간 멋들어진 흐름.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로 기준을 잡고 들여다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당 공략주의 부분은 우리 주력주를 이렇게 세 종목을 밑바탕에 깔아놓는데 개장 전에 변동성 종목의 기준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뭐 내일 개장 전에 또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장이나 미국장의 선물이 다 긍정적입니다.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시간에서 눌리긴 했지만 안랩의 기준에서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래가 오늘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찾아서 볼 텐데 일단 하이닉스가 이제 장중 고점 대비해서 11만 2,500원 대비해서 말도 안 되게 종가에 꾹 밀렸던 부분 시간에서 돌려놨고 그리고 DB하이텍이 거래가 좀 많이 아쉬워요. 거래만 좀만 터져주면 대박인데 이 DB하이텍의 거래가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컨센서스도 좋고 또 그 컨센서스를 부합시키는 흐름이 나와주면 될 것 같고 13일 전까지는 그러니까 12일 내지는 13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지난해에도 이제 14일이 금요일이어서 14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이제 충분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 있다?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무엇이 어찌됐든 간에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라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아쉽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설정 범위를 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DB하이텍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설정한 부분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도 거래량이 좀 더 터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아 기본적인 베이스를 일단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노토스가 어떤 뭐 시장 조치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 이 부분은 우리는 벗어납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서 그런 매매를 하시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도 주가가 눌렸는데 시간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외 이제 조금 살짝 눌렸는데 얘도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뭐 지금같이 좋은 장세에서 이제 뭐 굳이 이 소형주 기준에서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종목 검색의 거래대금 최상위 이 부분의 종목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이 종목 설정하는 방법도 다 배우실 건데 거래대금 거래량 최상위 이렇게 그래서 뭐 노터스
박셀바이오도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성이 하루 뭐 크게 터져진 거죠. 이것이 과연 이제 지속적인 내용이 될 것이냐. 보시는 것처럼 공시 내용은 아예 없어요. 공시 없이 그냥 지들끼리 그냥 보도자료 내고 이게 대박이에요 하고 뭐 뺑뺑이 돌리고 쭉쭉쭉쭉쭉쭉 땡기고 공시도 없는 그 보도자료에 왜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되는지. 근데 뭐 지금 기준에서는 원체 이제 긍정적인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잘 수익 내고 잘 빠져나온 이제 휴림 로봇은 투자 경고에서 또 버겁고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들여다보면서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뭐 영풍재지도 볼 수 있는데 소형주 기준에 거래량이 급감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운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하는 설정 범위로. 그다음 두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2.5%나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템포 빼놓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빼놓고 그렇게 해서 차분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팜스토리 안랩의 기준에서는 250만 주를 최소 범위로 잡죠. 뭐 300만 주 앞전에 거래가 있었는데 250만 주를 최소 범위의 거래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50만 주.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력주 다 오픈해 드린 거고 오늘 또 시간의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볼게요. 시간의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서 역시나 뭐 시가총액이 좀 극대형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없고 한신기계가 정규장에서 급락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급락을 했는데 종가를 12,300원으로 마감을 시켜놨어요. 12,300원 대단한 거죠. 체결가가 계속 상향돼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다면은 내일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우진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사정 기전도 그렇고 GS 글로벌도 뭐 사실상 4% 150만 주 그러면 내일 기준에 50만 주면 100배 해주면 5천만 주의 변동성 GS 글로벌 5천만 주의 변동성 일단은 3,400억 3,700억 한옥가라도 더 시가총액이 좀 비싼 쪽을 놓고 봐야죠. 페너션의 거래량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우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태안전선 TYM. 자 마지막 종목은 한신기계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신기계 이렇게 하고 기준 거래량을 1,500만 주는 일단 잡아야 되겠죠. 최소 1,500만 주. 안랩 250만 주. 그 다음에 기아의 경우 오늘 250만 주가 터졌네요. 300만 주는 터져줘라 라는 거고 LG와 50만 주 하이닉스를 400만 주.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심야 시간에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의 설정 범위는 다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잘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4월 27일 날에도 저 교육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뭐 5월 이번에 월요일이 5월 6일이죠.
5월 6일자 날짜로 바꿔놨으면 더 좋을 뻔했죠. 뭐 5월 6일자 새로 캡처 뜨기가 그러면 날짜라도 5월 6일 날 뒷페이지에 있으려나요? 4월 27일 오케이. 이 내용들을 우리는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영향, 금리가 또 환율, 유가, 또 금리가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CDS 프리미엄 관련해서의 영향. 5월 9일 것도 뒤에 넣어놨네요. 그렇게 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어찌됐건 저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때 어제 같은 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서 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매가 말 그대로 그 투매가 비이성적인 변동성 종목, 소형주 이런 쪽이라면은 오히려 투매를 해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서 수익을 잡아내시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좌 수익을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력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VIP 문자방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력주의 기준이 무조건 장기화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주식하면서 뭐 장기 주식만 할 수 있나요? 다만 이제 시장의 예측 범위가 제 입장에서도 시장을 경기 동향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다소 이제 제한적인 흐름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300포인트 찍고 나서 눌림폭 조정폭이 좀 길어졌어요. 그 길어진 사이에 그렇다고 경기가 훼손됐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제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의 기준이 1월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는 흐름이긴 해도 우리나라는 두들겨 맞을 폭의 기준을 1월 달에 대부분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불확실성의 부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 또 일본 증시 대비해서 저게 이제 2021년 12월 24일 우리나라 기준에 3012포인트일 때 종가 기준입니다. 그 등락 퍼센테이지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잖아요. 그쪽은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S&P 500 지수나 이런 쪽은 월등히 더 크게 변동이 나왔던. 그러니 조정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조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조정이 대세 하락의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대세 하락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왜 대세 하락이냐? 뭐가 문제가 돼서? 우크라이나? 금리? 아니 금리 올릴 때 대세 하락이 나온 적이 있나요? 금리 올릴 때 대세 상승이었죠. 또 S&P 500 지수가 가장 이성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성장성 좋고 또 다우지수의 상징성은 좋은데 다우지수의 상징성의 경우는 말 그대로 다우지수의 상징성은 뭐예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 할지라도 정확한 등락률 추이 범위에 대해서는 S&P 500 지수보다는 다소 제한적이다. 나스닥의 경우도 뭐 우리가 IT 좋아하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그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사실상 할인 요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과 우리나라의 IT와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는 실적의 프리미엄이 제한적이에요. 성장 프리미엄이. PER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뭐 IT PER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스닥의 기준보다 S&P 500 지수의 기준, S&P 500 지수의 기준, 지극히 정상적인 500개 기업의 500개 우량 기업의 지수, 산정 지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 지수. 그 흐름인데 2015년도에 12월에 금리를 올린 그 시점,
그래서 그 당시 2015년도 4분기 정점 대비 금리 올리고 이제 1, 2월 달에 좀 조정이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을 때 등락률 그게 S&P 500 지수가 15%가 빠진 거예요. S&P 500 지수가 그 당시 2015년 연말부터 해서 4분기부터 해서 16년 1분기까지 조정폭이 15%. 지금의 S&P 500 지수의 조정폭이 17%까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올려놔 드렸는데 이 내용 부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을 조정을 일으킬 만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설명 다 드렸잖아요. 설명 어떻게 드렸죠? 자 보시면은 뭐예요? 맨 처음에 넷플릭스의 하루 50%에 달하는 조정. 그 다음에는요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는 조정. 그 다음은요 아마존이 급락한 조정. 그 다음은요 여기서는요 마찬가지로 또 인터넷 쇼핑몰의 조정에 따른 아마존의 7%의 급락, 또 테슬라의 트위터 CEO 당분간 테슬라가 맡겠다 그 부분에 대한 급락, 전부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상은 전부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지 뭐 우크라이나예요 이거 없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 얘기 다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금리를 지금도 금리를 찾고 있나. 금리 다 올렸잖아요. 응? 결론적으로 과도하다. 자국의 기업 실적들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된 건데 결국 조정받으니까 결론은 그게 아니라 금리 인상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 정도의 변동성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더 과도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까끄라든가 뭐 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나요? 3월 저점을. 물론 뭐 저 저점이 유럽 쪽에 심각한 흐름의 기준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와장창 더 깨고 내려가야죠. 제한적이잖아요. 제한적입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1월 저점을 살짝 이탈시키긴 했지만 역시나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0.17% 유가증권 시장 약세를 띄었는데 코스피 50 지수는 강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주 기준에서는 강세를 좀 연출을 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19% 일단 움직였어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에서 상승 종목이 소폭 많아. 소폭.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소폭.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면은 지금 이 장에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슴에 손 얹고 보세요. 에코프로가 이번 장에 조정을 받았나? 아니라니까. 에코프로가 이번 장에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에코프로 BM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 BM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기준을 유지해줬다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조정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시장 그 흐름 대비해서의 강세. 현대차, 기아 뭐 어마어마한 강세. LG화학의 강세. 시장 대비해서 전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쪽의 흐름으로 옥석 가리기가 완전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력으로 현대차, LG화학, 기아가 시가총액 10위 안의 순위를 자력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의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실적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저 실적 부분을 계속 확인해야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 주봉 보세요. 그리고 검은 색깔 선이 뭡니까? 검은 색깔 선이 종합주가 지수, 지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 코스닥은 코스닥의 지수. 시장 대비 안 밀렸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오히려. 오히려. 아쉬운 게 삼성전기도 그나마 바닥을 좀 잡아주긴 했지만 LG전자가 얘가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근데 이조차도 시장 연동성 감안한다면 뭐 굉장히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기회조차 앗아가는 소형주 변동성 종목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상당하죠. 퍼센테이지로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분에 지금 계속 밑바닥의 신호가 뭘까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뭐예요? 매직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기준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그러한 매매 신호. 결론적으로 이 기아의 흐름은 신고가예요 지금. 20거래일 신고가. LG화학도 아름아름 힘겨웠지만 돌려놓은 흐름폭의 기준이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바닥의 인식. KB 주봉 마찬가지고. 한국전력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졌지만 그 양봉 발생시켜준 이후에 저점이 계속 깨고 내려가졌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한국전력의 동이 트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원자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국전력의 실적을 완전하게 바꿔놓죠. 만성적자에서 흑자까지. 거기에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정책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또 오늘 노토스가 추가적인 폭등을 했어요. 무상증자 800%. 와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호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심리적인 면이지. 어쨌든 노토스의 무상증자, 에코프로비엠의 여기도 비율이 적지는 않아요. 300% 무상증자. 근데 무상증자만 가지고는 재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에코프로비엠에서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무상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좀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후에 들여다보는 걸로. DB하이텍은 어때요? 어찌 됐던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와.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경우 목요일, 금요일 아마 금요일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실적이 나오고의 변동성 확장, 거래대금의 확장 이런 부분 좀 노려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때요? 결국은 강세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원책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벼움을 주지는 않지만 누적적인 수급 상황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전의 고점들을 특히 28,000원대 그 고점 또 52주 고가 28,000원대 52주 고가 당연히 전부 뛰어넘어야죠.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뛰어나요. 물론 이제 안랩은 더딘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슈 범위를 잘 설정해서 대처를 한다면 크게 변동성 매매에 대한 부담 요인은
크게 제한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안랩 그리고 우리 이제 주력주, 수익주, 단기 변동성 종목까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쪽도 뭐 어때요? 시장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한 강세죠. 그런데 오늘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기회 아니야. 굉장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안랩 특히 이제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언급 드리고 또 방안에 계신 여러분들 선배분들 매매 기준 잡으시고 와 장중 상한가 찍었잖아요. 상한가. 그 상한가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거래대금이 2위였어요 오늘 사실. 거래대금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이제 4위로 끝났네요. 장중엔 상한가까지 찍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저렇게 안랩처럼의 흐름, 또 이오테크닉스, 또 페노션, 또 두산 퓨어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충분히 나오는 장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겠죠. 거래대금 노토스가 여전히 2위로 끝났군요. 2위. 삼성전자 국간환 1위. 그리고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최상단에 놓여지는 것도 긍정적이고, 기아 뭐 오늘 20거래를 좀 훌쩍 넘겼고, 뭐 결코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 이제 변동성 종목이고요. 5월 2일부터 해서 뭐 오늘 한국항공우주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 팜스터리, 휴림노본, 뭐 우진 오늘도 또 강세를 띄워줬는데 TYM 상한가 그리고 태영 선생님의 이러한 흐름, 놀파파 선생님의 로봇 관련주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그러고 나서 계속 변동성은 확장돼 있었죠. 퍼스텍도 상한가,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도 코오롱 플라스틱 변동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한전선, CIS도 오늘 좀 변동이 또 한번 나왔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변동 나오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어느 지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혼자 하실 때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교육 받으시고 또 문자 받으셔서 이런 종목에서 소일거리 범위는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실질적인 거리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형주 시장 주도주 위주에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11일자 공략주 SK하이닉스, LG화학, 기아 땡큐 했죠. 오늘 하루 종일. CIS, 두산퓨어셀, 안랩 VI, 태웅로지스 상한가, 태웅로지스 VI, 와우,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이 뭐 12,300까지 갔나요? 그리고 나서 눌려버렸는데 시간에서 조금 밀렸어요. 더 기업계요 놀빠빠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터스 관련해서 이제 9일자 뉴스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무상증자입니다. 놀빠빠 선생님 오늘 62,200원까지 갔죠. 그럼 52,400원이면 얼마예요? 만원이 올랐으니까 대략 하면 뭐 20% 가까이. 카라 선생님은 57,396원이 재편입하는 가격.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고. 그리고 달인 선생님 노토스 얼마까지 봐요? 54,000원에 10%인데. 또 시네마루 선생님 노토스 53,200원을 편입. 9,000원 올랐네. 9,000원. 그러면 거의 뭐 얼마예요? 16%?
노토스 쏩니다. 노토스 상한가. 다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노토스 나오다가 한신기계가 나오지? 아, 시간에 때문에 그런가? 응? 뭐지? 시간에 때문에 그렇구나. 장중에 오늘 주력주 스윙 단기 종목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한신기계가 너무 무너져서 좀 숨쉬기 곤란했는데 시간에서 뭐 시원하게 돌려놨습니다. 일단. 응? 우진도 문난님이 이제 개별 매매 하시는 종목.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뭐 3천억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저런 종목 변동성 종목 이런 종목으로 이제 그 변동성 매매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의 기준.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어차피 바닥 인식 잡히는 거지 여기서 주가가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위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준점 잡고 대처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하이닉스 시간에서 잡아 올려주고 이 보시면 어때요? 어제도 똑같은 내용 말씀드렸는데 당기순이익 부분이 지난해 11월 21일자의 컨센서스입니다. 9조 5천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12조 3,800억. 4조 원이 증가했어요. 3조? 순이익이 3조 증가했으면은 그 당시 저점 대비 30% 이상. 그러니까 9만 500원 대비 30% 이상, 11만 7천 원 이상. 주가가 강세를 띠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추가적으로 더 개선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캔들의 기준에서든 또 매집의 기준에서든 어디 하나 손색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매집에 대한 교육 이렇게 해드렸고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어느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응? 하이닉스가 시간에서 0.9% 일단 돌려놨어요. LG화학입니다. 4월 27일 오늘 52만원 공방까지 자연스럽게 다 나왔죠. LG화학입니다. 지금 이 LG화학의 경우 이제 실적 범위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려면 예상치의 20%를 넘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극대형주의 수많은 업체들이 전망치를 내놓는데 거기서 그 전망치 대비해서 오히려 14%, 16% 이상 증가했다는 건 뭐 상당한 겁니다. 그죠? 그 흐름과 함께 반등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뭐 최근에 계속 전략을 잡아드렸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요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띄워주고 있고 최근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요. 기아입니다. 기아.
엄청나게 달린 거죠. 지금 3월 16일 71,600원, 지금 오늘 86,000원, 그러면 얼마? 15,000원 이상, 20% 이상, 시가총액 10위짜리가 20% 이상 상승했어요. 시가총액 10위짜리가, 기아가 저점 대비 20% 이상. 거래량만 조금만 더 터져줘도 될 거예요, 충분히. 응? 월별 판매 대수가 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죠. 지난주 내내 이렇다 할 대형 악재라든가 수급에 꼬이는 흐름은 제한적이었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기아. 왜? 거래량이 최상에 있었기 때문에 기아. 추세 매매 범위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준에서 더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더. 거래를 수반하고의 강세이기 때문에 더. 목표 주가 그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더. 기아. 지금 어제 똑같은 거 말씀드린 거예요. SK하이닉스, LG와 기아. SK하이닉스, LG와 기아. 어제 똑같이. 어제 분명히 방송 들으신 분들이 오늘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셨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금도 상승 장악형, 지금 뭐 맨 오른쪽 하단 부분에 박스가 조금 오른쪽으로 비껴 나왔습니다만,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량을 터뜨려놨어요. 시가총액 10위짜리가. DB하이텍은 말씀드렸죠. 오늘이나 내일 실적 발표 나온다 그랬어요. 실적 발표, 실적. 컨센서스가 5군데뿐이 안 나왔어요. 6군데인데 가격 제시가 5군데입니다. DB하이텍 내일 거래가 더 수반되어진다면 더 들여다놓고 보셔야 되고요. 매집의 강도는 뭐 타의 추종을 불러 일으킵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래요. DB하이텍의 수급,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망치형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교육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 예? 망치형, 장악형 그 전제 조건이 엄청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 구간과 편입 구간, 차익 실현 구간 다 설정할 수 있죠. 매집주들 시간에서 이렇게 또 1.47까지 또 올려놨어요. 이제 바로 7만 원 공방이 됩니다. 노터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태용로직스, 뭐 예쁜국님, 놀루파파님, 태용로직스 상한가. 그리고 노터스는 어떻게 할 거야? 와우. 태용로직스도 100% 무상 증자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 오늘 수익 범위, 응?
우리는 상한가에도 정리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상장인증권 한 군데에서 전망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나마도 좋게 써준 거라고 써줬을 텐데 펀더멘탈적으로도 저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무상증자 신주 배정 8배 국내 증시 역사상 최고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해서 개장 초부터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었죠. 9시 34분에 53,000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이데일리방 신규방이죠. 신규방에서 이렇게 공지를 누르세요. 공지 누르면은 노토스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9시 17분. 잘 안 보이시죠? 보겠습니다. 쭉. 노토스. 자, 변동성 매매 보시죠. 노토스입니다. 설명 쭉 드렸을 때가 이제 57,000원. 그러나서 변동성의 확장.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교육용 1% 편입 설정 범위 가능. 그리고 매직 시그널, 매직 계산기 다 설정해서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고. 결론은 노토스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9시 34분에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볼교등 마스터님 애제자가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53,000원에 올려드리고 전제 조건은요. 최근 거래일의 70%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월요일날 폭등 나오면서 무상증자 발표 나오고 폭등 나오면서의 거래량 800만 주 곱하기 70% 7, 8이 56 정형화해서 깔끔하게 500만 주만 터져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시초가 대비 7에서 10% 시가총액 감안한다면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500만 주의 기준에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얼마큼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죠? 9시 10분에 500만 주에 10%, 50만 주. 9시 30분에 20%, 100만 주. 10시에 30%, 150만 주.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인다.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이렇게 총을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 10% 이하, 15% 특별한 경우에 20%까지 노토스를 채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벌써 11시 56분에요. 24.76%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오른 걸 왜 주냐인데 아니죠. 공부를 좀 해야죠 계속. 응? 이 보시면은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30분 봉입니다. 이게 30분 봉일 거예요 이게. 응? 어때요? 파란색의 매도 사인, 빨간색의 매수 사인. 하나, 둘, 셋, 띠용.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다 나와요. 응? 5분 봉, 띠용.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다 나와요. 응? 1분 봉, 띠용. 저 얼마요? 개장 초에 시초가를 돌릴 때 따라붙었으면 49,600원. 시초가 돌릴 때 따라붙었으면. 그리고 개장 초 고점과 전 거래일 고점과 52주 고가가 되는 거죠. 얼마? 51,000원. 그리고 고점 찍고 대밀렸을 때 저 지지 라인이 51,500원. 그 51,500원 대비해서 2, 3% 들어올릴 때 얼마? 52,500원에서 53,000원. 아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 가격에 사신 거 인증 올려주시고
차익 실현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응? 변동성이 있을 때 그 변동성의 수익을 확보하고자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실 때 매직 시그널을 꼭 활용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상한가 풀렸었죠. 2% 이상 밀렸었죠. 우리는 일단 어찌됐건 교육용이든 뭐든 전량 차익 실현으로 대처했다. 끝. 만약에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이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3% 밀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 끝. 거래 터트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 지정 예고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편입의 사인을 잡아드리진 않습니다. 예. 교육 받으신 대로 대처하시면 그대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시간에서 좀 밀려서 11,600원으로 끝났는데 도화 엔지니어링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내일. 왜? 이틀 연속 거래가 터져 있어요. 이틀 연속. 매직 시그널 매수사인 나고 거래 터지고 양봉으로 들어 올릴 때 10분 봉입니다. 설정 범위 가져가실 수 있어야죠. 자, 안랩입니다. 안랩의 경우도 세 가지로 놓고 보세요. 안랩. 세 가지로.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그러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ETF 상품에서 안랩의 비중 15% 수준을 매수를 했습니다. 15% 수준을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에 대한 편입을 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된 ETF 상품에서 안랩을 인수 15%를 편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기준은 새로운 정보 들어오면서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이버 보안청이라고 그랬나요? 하여간에 그 정부의 정책의 수혜주로서도 일부 부각될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백지 신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 백지 신탁. 그렇지 않아도 외국계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외국인들 쪽의 기준도 그렇고 백지 신탁에 대한 경영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정 범위 나온다는 거예요.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쪽이 ETF 상품입니다.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 5% 이상 지분 신고한 거 빼고도 추가적으로 5% 정도를 더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놓고 보시고, 결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들여다볼 만하다. 일본 기준의 5MA, 20MA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셋배령의 기준의 절반 라인, 그 몸통의 절반 라인 부분, 조자락 부분을 12만 원, 11만 2천 원, 11만 5천 원 그런 수준으로 해서 쭉 돌려버리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12만 2천 원대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자, 일단 쭉 한번 훑어봐 드렸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함께 그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설정이었고, 이제는요 시장의 지수가 또다시 변동이
미국 쪽에서 1.66%의 나스닥 선물 하락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감 갖기보다는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시장에 대한 그 시각을 좀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응? 시장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좀. 지금 한번 잘 보시자고요. 어? 여러분들께 최근에 가장 강조를 드렸던 우리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주봉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놓고 볼 건데 윤종도랑 함께라면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사기 힘드시죠?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그거를 10월 이후부터는 오롯이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흐름 대비 검은 색깔 선이 시장 지수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이닉스가 상당한 방어를 가져가고 있죠. 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버거워하시죠. 그걸 버거워하시니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못 가고 못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장에서 내 자산을 일단은 방어를 해주고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는 하이닉스 위주로. 응? 삼성전기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방어 막 창피스럽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LG전자가 아픈 거예요. 지금 LG전자가 사실은. 근데 이쪽 부분도 과도하다. 과도한 기준에서의 가격 반발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봅시다. 우리는 IT 네 종목의 주력에서 10월 이후에 SK 하이닉스 위주로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고 또 주력주에서 LG와 윤정두가 언급드린 거 말씀드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장에 그나마도 가격 반발력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어려운 장에 하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형성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 완벽한 하방을 잡고 있어요. 완벽한 하방을. 지금 같은 장에 손이 안 나가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심 때문에 매매를 못 하겠고 하나는 이런 현대차나 기아를 사야 되는데 내 원금을 이걸 사서 언제 회복하느냐라고 해서 자동차주를 못 보고 화학을 못 보고 LG화학을 못 보고 SK 하이닉스를 못 보고 그래 나서 결국은 원금 회복한답시고 휴림로봇 들어가요. 그 휴림로봇 들어가서 우리는 휴림로봇에서 대박 났어요. 와 행복합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물려서 또 엉엉엉엉 울고 언제 이거 되돌리나 이러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변동성이 큰 종목에 자칫 잘못됐다가는 낭패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되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주력주 이렇게 먼저 채워놓고 응? 주력주를 채워놓고 지금 기아가 바닥 대비 26% 올라와 있어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지금 전월에도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원체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의 흐름이라서 이거 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응? 수급도 개선돼 있고.
이거를 왜 놓치시냐고. 이거를 매일매일 이야기한 기아, 현대차, LG화학, 뭐 하방만 뛰고 있는 거죠. LG화학도.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며칠째 이야기한 DB하이텍. 응? 이번 주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망청 제대로 떠주고 있죠. 아쉬운 건 거래인데 실적 나오면 일단은 거래 변동성이 상당한. 응?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 관련된 내용, 테슬라가 그런데 리비안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테슬라 리비안에 대한 지분을 좀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응? 리비안의 대주주 기관 투자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리비안이 폭락이 나왔죠. 거기에 또 테슬라가 또 연동이 됐어. 그러니까 테슬라는 트위터 때문에 두 번이나 폭락이 나오고 리비안 때문에 또 한 번 나오고. 근데 그것이 2차 전지의 문제라기는 좀, 리비안 관련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리비안도 결국은 지분을 일부 정리하겠다라는 개념의 조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장 대비해서 버거운가요? 그렇지 않죠. 응? 좀 미끄러져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야, 윤정도 종목은 뭐 다 노출돼 있고, 야, 윤정도 거 맨날 종목 박살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니란 말이지. 응? 윤정도가 맨날 얘기한 SK하이닉스, 윤정도가 맨날 얘기한 LG화학, 윤정도가 맨날 얘기한 기아, 지금 이 장에 최근 1월 이후에, 특히 3월 이후에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죠. 어찌 보면 하락 장악형이에요. 우리가 오늘 낮에 질문 나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대표님, 주도주하고 또 대형주 기준에 그 종목군들은 매도 사인은 안 나오나요? 기술적으로?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매도예요. 근데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고 편입 유지하고 대처해서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나서 고민해 봅시다. 매집이요, 상상을 초월한 매집이 돼 있어요. 12월 11일 이후에, 11월 11일 이후에 한번 볼까요? 매집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애들을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 나는 반댈세. 12월 그냥 1일부터 할까요? 12월 1일. 그렇게만 봐도 될 것 같은데. 12월 1일. 그렇게 해서 순매매 금액 기준 조회 한번 봅시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집의 기준 비중이 얼마큼인지. 지금 한국항공우주는요, 몇 주를 매수한 주식수가 몇 주예요? 한국항공우주의 주식수 9,700만 주 할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수 1억 9,600만 주예요. 응? 1억 9,600만 주니까 2억 주 잡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얼마? 5조 수준. 한국항공우주는 9,700만 주 잡고 대략 얼마? 4조 5천억, 4조 6천억 수준.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매집의 순위를 봤더니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물량, 클래시스 블록딜 물량. 그럼 KT하고 신한지주에 이어서 3위, 4위가 한국항공우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 종목이란 말이지. 아까 얘기한 SK하이닉스 이런 거 다 빼고 윤정도 종목은 싹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사시는 거지. 순매수 기준으로 얼마? 4위. 순매수 기준으로 3위, 4위. 매집률 기준으로 1위, 2위야. 1위, 2위. 8%를 매수를 했고 하나는 얼마? 9% 수준을 매수를 했어요. 금액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요, 사실. 거기에 와우 기아, 대한항공은 결국 우리가 이제 덜어내고 말았지만은
와우 기아 다 우리 종목이네. 그러니 이게 하락 장악형이 떴더라도 그럼 매매가 원활하시면 정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단타 치지 않잖아 이걸로. 얘로 지금 단타 쳐요? 지금 시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 정도 눌린 거 가지고 기술적으로 와 캔들로 이거 야 캔들 기준으로 하락 장악형이야. 근데 매직 시그널은 매수 사인인데 거기에 매집이 돼 있는데 일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일예를. 응? 일예를. 또 한국항공우주 오늘 많이 빠졌죠? 기회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회인데, 응?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기회예요. 왜? 누적 수급이 아까 보셨잖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샀어. 12월 1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에요. 2,300개 종목에서 퍼센테이지로 1위.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는 기준으로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이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못 사잖아요. 응? 노토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응? 변동성의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아니 5월 9일 날 시장에서 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거래 잠시 멈췄다가 팡 치고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미끄러졌어. 응? 그러고 나서 돌려 거래 수반돼 있는 상태. 매직 시그널이야. 응, 좋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가 없었다고 치고요. 이거 기술적으로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단기 변동성 확대돼 있는 국면의 종목에서. 응? 5만 원에서부터 6만 2,200원 얼마예요? 장중 상한가 찍고 얼마냐고. 응?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톡에서 공지사항 누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안 하시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왜 안 해요? 해야지. 응? 53,000원 아니야? 53,000원에서부터 여러분들께 채팅방에 올려드린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하셔야죠. 빠르게. 엉뚱한 데서 엉뚱한 손실 보시지 마시고 응? 엉뚱한 데서 엉뚱한 손실 보시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에서요. 이렇게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영어로 써도 나오네. 예.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가시자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신다 하시면 VVIP 방으로 오시고 아니면 VIP 문자 카톡 거기에 이번에 9개월 만에 교육까지 거기에 특강 만남 듣겠다. 교육 뭐 거의 이번에 9개월 만에 30시간 가까이 교육을 해드리 30시간 가까이 하루에 10,000원짜리. 노터스 같은 경우에 불기둥 마스터 선착순 10명인데 몇 명 안 남았죠. 불기둥 마스터 다 잡아드려. 한영 대표님 21일 날 강연에 있고 28일 날 윤정도 강연에 있고 제발 좀 수익 범위의 그 기준점을 잡아서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수익 범위 기준점. 그 좋은 기회들을 왜 놓쳐요? 왜? 다시 보여드릴까요? 내일장 공략주. 늦게 들어오신 분들 내일장 공략주 언제 올려줬어요? 아까 올려드렸는데. 응?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예? 이렇게
저 기준의 종목군들을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미국장이 빠지는데, 예? 1%대 이상 빠지는데 유럽장은 강세예요. 그동안의 흐름에 미국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짓 시황, 그 거짓 시황 부분도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 시황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 돼. 시황 지금 올려드릴게요. 제대로 시황 올려드리고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냐면은 자,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어요. 금리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금리 그러면 금리 했으면은 그 금리 관련된 여러분들이 시황, 응? 그리고 금리 해석, 차트, 금리 차트 전부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다 오늘 것까지의 오늘 것까지의 방송 자료까지 다.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주력군들에 대한 종목군에 대한 그런 자신감까지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리라 할게요. 올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야간 특별방송 방송 원고 내용,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 해석, 그리고 동영상 저렇게 올려드렸으니까 동영상 보시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실적 나오잖아요. 보셔야죠. LG화학 보셔야죠. 기아 보셔야죠. 기아 26%예요. 3월 16일 대비해서. 기아. 그 동영상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만 저 누르기만 해도 나오는 이런 동영상들을 기아도 볼까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84,100원, 오늘 86,000원대, 2,000원 올라와서 2.5%씩 막 올라온 게 그게 우습진 않잖아요. 전 안 우스운데. 전 안 우스운데. 또 DB하이텍 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DB하이텍. 전일 1시에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저렇게 올려드리고 아니 저거를 왜 놓쳐요? 이번에 실적 범위에 대한 해석 지금 오늘 저녁에 못 해드리니까 저 실적 범위에 대한 해석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동영상 보고 실적에 대한 해석과 만약에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대한 그 내용까지 싹 다 여러분들 걸로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걸로. 제 걸로 남겨두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PER 6배, PBR 1배 수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죠. 지금 동영상 부분 올려드리고 9일 날짜 실적에 대한 부분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꼬맹이 애널 말을 듣지 말고 윤정도 얘기를 오히려 들으십시오라는 그 동영상을 저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노터스 와우 오늘 뭐 노터스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 노터스 부분 오늘자로 아까 올려드린 이제 그 기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일 그리고 그 전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닉스, 기아 전부. 근데 오늘자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예? 교육 후기 전부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잘 하세요. 함께 가셔서 이존장에 수익 내실지. 미국장 선물이 지금 또 빠지는데 뭐가 좋아? 좋잖아요. 유럽장 강세잖아요. 미국 빠져도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미국장처럼 휘청거리지 않았잖아요. 왜? 미국은 그 앞전에 그만큼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움직임 폭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거예요? 기업에 대한 실적인 거지, 금리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업 실적 때문에 버거워하는 흐름 속에서 결론은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띌 수 있었던 부분이다. 맞죠? 지금 동영상 그러니까 종목별로의 자료와 동영상 링크를 다 올려드렸어요. 다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교육 후기 재밌게 교육 후기 나 이거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거 교육 다 받으시고 올린 후기란 말 후기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수익이 나니까 재밌으니까 공부하시겠죠. 이런 수익분들 이런 수익 제발 좀 부탁인데요. 그거 좀 하세요. 어떤 거?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지금 구독 알람 신청도 구독 알람 신청하시는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남들은 다 구독 알람 신청해서 장중에 영상 저렇게 올라오면은 보시고 대박 내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못해요? 이렇게 동영상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 이게 얼마야? 10만 7,500원 10만 7,500원 오늘 11만 2천원이면 그것만 하이닉스에서 5% 수익인 거예요. 그것만 하이닉스에서 5% 수익. 근데 이걸 왜 못하시냐고? 난 이해를 못하겠네. 결론적으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전화 이쪽으로 하시고 오셔서 강의만 들으시든가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나도 함께 수익 내고 싶어요 라고. 어떤 종목으로요?